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로 현재는 남편과 아이들을 돌보며 평온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때는 개념 없는 동서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느라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이쪽에서 호의를 베풀어도 오히려 사람을 호구 취급하던 동서에게 제대로 통쾌한 한 방을 날린 사연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동서, 이번 주말에는 시부모님 뵈러 못 갈 것 같아. 병원 갈 일도 생기고 집안일이며 이래저래 주말에 좀 바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럼 어머님한테는 못 간다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내가 동서한테 말한 건 내가 못한 몫을 동서가 해주길 바라선데? 저번 달 내내 시부모님 돌보고 모시는 일, 동서가 힘들다고 해서 내가 대신했잖아. 그럼 당연히 이번에 내가 사정이 생기면 동서가 좀 대신 맡아줘야 하는 거 아냐? 어머머, 그건 형님이 당연히 하실 일이잖아요. 저는 맞벌이하는 입장이고 형님은 주부시면서? 제사나 김장 때도 내가 일 다 해놓으니까 동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와서 얼굴만 비추고 간 적 한두 번이야? 내가 무슨 식모도 아니고 동서 목까지 일을 2배, 3배 해야 하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그건 다 가치관 차이죠. 그냥 형님께서 가기 싫으시면 못 간다고 말씀을 하세요. 본인이 시부모님한테 집 받고 괜히 눈치 보시는 거면서. 동서도 시부모님이 집 똑같이 해주시잖아. 아래 집으로 이사 온다고 했으면 동서도 시부모님한테 좀 잘해드려. 저는 평소에 남편이랑 가족이랑 행복하게 사는 걸로 충분히 제 몫하고 있어요. 오히려 형님이 괜히 자격지심에 저까지 끌어들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격지심? 지금 말 다 했어? 말이 심하게 들렸다면 죄송한데 저도 눈치 안 보고 싶으니까 쉬엄쉬엄 하시라고요. 어차피 시부모님 2분 다 돌아가시면 물려받을 재산인데 뭘 그렇게 아웅다웅 잘 보이려고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하면 재산이라도 조금 더 받으실 수 있을까 봐 그러세요? 진짜 동서 말하는 거 어이가 없네? 이 얘기 똑같이 시부모님한테 들려드려도 괜찮은가 봐? 전 이런 문제 신경 안 쓰고 쿨한 사람이라서요. 괜히 눈치 보고 자기 목 더 하고 이쁨 받으시는 거 좋은데 저까지 끌어들이진 마시라고요. 부탁 좀 할게요. 첫인상은 할 말 편하게 하고 시원시원한 사람처럼 보였던 동서. 하지만 사람이 지내면 지낼수록 비호감인 면투성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해주신 아파트의 아랫집으로 이사와서는 특히 그런 문제가 더 심각해졌죠. 형님, 제발 좀 제가 신경 써달라고 했잖아요. 갑자기 왜 히스테리야? 뭔 일인데 그래? 층간소음 말이에요. 지금 위에서 쿵쿵거리는 소리 때문에 제가 거슬려서 미치겠다고요. 회사 일에 집안일도 힘든데 왜 소음으로 사람 힘들게 하시는데요? 나 오늘 하루 종일 집 비워서 소음 날 일이 없는데? 민서랑 민서 아빠랑 다 같이 친정 놀러 갔어. 대체 뭘 듣고 나한테 이러는 건데? 집에 안 계시다니 넘어가겠는데 앞으로는 층간소음 조심해주세요. 이제 둘째 임신한 지 8개월 차인데 스트레스 받아서 애 문제라도 생기면 책임지실 거예요? 동서 지금 하는 말 참 어이가 없다. 집에 사람도 없어서 소음 날 일도 없는데 혼자 예민하게 군 거잖아. 그래놓고 나보고 조심해달라고 말하네?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착각해서 미안하다고 나한테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냐? 지금 사과를 저한테 바라시는 거예요? 이게 다 형님이 평소부터 저 배려 안 하고 층간소음 잔뜩 유발해서 그런 거잖아요. 하도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보니까 평소에 환청이 들리는데 어떻게 책임지실 거냐고요. 이거 병원 가면 치료비만 몇백은 깨질 텐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모르겠어요. 형님 가족이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유별나도 정도가 있지.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동서 이사 올 때부터 민서 뛰어다니는 거 절대 못하게 막았고 가구마다 소음 방지하는 완충제 부착에 내 나름대로 최대한 배려해줬어. 저번에 기침 소리 낸다고도 벨 누르면서 난리를 피운 쪽이 동서인 거 생각하면 유별난 게 어느 쪽일까 싶은데? 이거 어머님한테 다 말씀드릴 거예요. 형님이랑 저랑 집 바꿔서 살게 해달라고 꼭 말씀드릴 거라고요. 본인이 피해를 직접 겪어봐야 얼마나 당하는 입장이 괴로운지 이해하고 안 그러죠. 동서 정말 지독한 사람이다.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든지 말든지 동서 알아서 해. 꼭 말씀드릴 거니까 기대하고 계세요. 동서는 결국 시부모님에게 울며불며 난리를 피웠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동서 가족이 저희 집에 머물고 저희 가족이 동서 집에 머무르는 걸로 합의를 하게 됐죠. 황당한 일이었지만 집을 장만해주신 시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을 거부하기가 쉽지 않더군요.
그렇게 동서 내외와 집을 가끔씩 바꿔서 지내게 되었는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동서, 이거 집을 이렇게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술판을 어떻게 버려야 이렇게까지 난장이 될 수 있는 거야? 집들이 겸 사람들 좀 불러서 축하 파티 좀 하느라 그랬죠. 형님이 이제까지 저한테 힘들게 하신 거 생각하면 이건 뭐 그리 큰일도 아니잖아요. 이제야 숨통 좀 트일 것 같은데 너무 까탈스럽게 굴지 마시고요. 이러려고 시부모님한테 떼써서 집 바꿔 살자고 말한 거야? 동서 원하는 대로 층간소음 신경 써주고 배려해줬는데 나한테 이따위로밖에 못해? 형님이 진즉에 협조적으로 나와주시고 이런 제안도 먼저 해주셨어야죠. 엎드려 절 받기식으로 저도 이렇게 지내게 된 거라 불편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형님 집 내 집 신경 안 쓰고 편하게 지내려고 그랬던 건데요. 그럼 나도 동서 집 개판 5분 전으로 만들어도 문제없겠네. 그치? 애초에 민서가 우리 집에 와서 벽걸이 거울 깨지만 않았어도 문제 없었잖아요. 똑같이 문제 만들어 놓고 왜 저만 탓하세요? 민서가 거울 깬 건 미안하게 됐는데 내가 새 거울 장만해줬잖아. 거울 파편이며 싸그리 다 정리해놓고 갔고 오히려 애 키우는 데다 곧 애기 출산할 사람이 그 무거운 벽거울을 앞정으로 고정시켜 놓는 게 문제 아닌가? 이제는 하다하다 저희 집 인테리어까지 신경 써주시는 거예요? 전 형님이 저랑 태어날 아이 걱정해서 그런 줄도 몰랐네요. 아주 감사해요. 자꾸 비꼬는 말투 쓰고 나 열받게 하지 마.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는 사람이야. 형님이 참아주신 덕분에 저도 요즘 아주 행복하답니다. 그 선 넘기 전에 꼭 경고 주세요. 그럼 저도 주의해 볼랑말랑 할게요. 대신 형님도 저 그간 층간소음 때문에 미칠 지경이었던 거 고려해 주시고요. 막무가내로 나가는 동서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을 비롯해 서방님과 남편까지도 제게 애원해하며 참아달라 요청을 하더군요. 임신으로 인한 우울증이며 회사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 등으로 동서의 정서가 많이 불안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더 참아주다가는 이쪽이 오히려 먼저 정신병이 들지 않을까 걱정이 될 시점에 동서는 출산을 하게 됐고 시어머니의 중재하에 집을 바꿔 사는 것도 종결이 났죠. 여보, 내가 정말 일생에 다시 없을 부탁 좀 할게. 우리 제발 이사 가자.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집으로 가도 되니까 꼭 좀 그랬으면 좋겠어. 안 그래도 엄마가 당신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거라고 걱정하시더라. 집 옮기고 싶으면 조금이라도 보태주시겠다고 그러시네? 당신이 정 힘들겠다 싶으면 이사 가도 좋을 것 같아. 시부모님 형편도 안 좋으실 텐데 또 도움 주신다고? 그러셔도 괜찮으실까 모르겠네. 엄청 좋은 곳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뭐. 재수 씨 때문에 나도 그간 많이 참았고 부모님도 다 알아주신 덕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해주시면야 너무너무 고맙지. 사실 나 동서 때문에 진짜 하루하루가 미칠 지경이었거든. 집 바꿔서 지낼 때마다 계속 어질러 놓고 일부러 과자 부스러기 베개에 숨기기도 하고 말로는 첫째가 그랬을 거라 하는데 내 생각에는 동서가 일부러 그런 거 확실해. 이제 출산까지 했으니 괜찮지 싶었는데 그간 행적 보면 벗어나는 게 답인 것 같다. 그동안 참아줘서 정말 고맙고 미안해. 동생도 미안한 건 아는지 300만 원 나한테 붙인다네. 그간 당신 어지른 거 치우고 스트레스 받은 거에 비하면 약소하지만 고맙다면서. 다들 좋은 사람들이니 동서만 정신 차리면 될 것 같은데 말이지. 내가 봤을 때는 그것도 기약 없다. 동생 말 들어보니까 산후 우울증 얘기하면서 직장도 때려친다더라. 그럼 더더욱 이사 가야겠네. 층간소음 문제로 하루 종일 우리 괴롭힐 거 아냐. 어머님이 도와주신다니 정말 다행이다. 시어머니는 오랫동안 동서를 배려해준 것과 그간 시부모님에게 제가 잘해온 것을 안다면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나 싶을 정도로 많은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남편과 함께 훨씬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었죠. 친절한 이웃이 있고 인근에 공원도 있어 애를 데리고 산책하기도 좋은 환경으로요. 동서는 이런 일도 모르고 제게 또 헛짓거리를 걸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된 일이었죠. 형님, 저예요. 형님 집에서 우리의 생일 파티 했거든요. 조카 생일 선물이다 생각하고 뒷정리 좀 부탁할게요. 둘째 돌잔치 할 때도 또 갈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무슨 소리야, 동서? 우리 집에서 생일 파티를 했다니? 나 얼마 전에 이사 갔는데? 네? 이사를 가요? 누구 마음대로요? 이사 가는 거면 이사 가는 거지. 무슨 동서한테 허락식이나 받을 일이야? 그동안 나 위층에 두느라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며.
떠나줄 테니까 좋은 이웃 만나서 잘해봐. 그럼 위에 어질러 놓은 건 누가 치우는데요? 동서도 이제 애가 둘이야. 회사 생활도 해보고 알만한 사람이 언제까지 자기가 싼 똥 남한테 치워달라고 할 거야? 물어보는 것도 어이없긴 한데 당연히 어질러 놓은 동서가 치워야 하지 않아? 아니, 형님. 저 산후 우울증 겹쳐서 직장까지 관둔 사람이에요. 잔뜩 어질러 놨는데 그걸 주부인 형님이 안 치우면 누가 치우는데요? 나야 모르겠고 동서가 알아서 잘해봐. 형님, 빨리 와서 치우라고요. 저 정말 미치는 꼴 보시려고 그래요? 동서는 또 전처럼 고집을 부렸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시부모님을 비롯해 서방님 남편까지 어느 누구도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동서는 분한 마음에 더럽혀놓은 윗집을 치우긴커녕 친구들을 불러 술판을 벌이고 난리가 났죠. 결국 뒤늦게 제가 살던 집에 입주해온 사람과 아주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주해온 사람은 저처럼 동서를 배려해줄 이유도 없는 사람이었죠. 형님, 저 살려주세요. 저 정말 귀에 자꾸 환청도 들리고 미칠 것 같아요. 윗집 미친놈이 저 엿먹으라고 일부러 쿵쿵거리면서 탭댄스 배우는 것 같은데 어떡해요? 저 정말 어떻게 해야 저거 제가 복수할 수 있을지 알려주세요. 도와달라고요. 동서 윗집 사람도 얘기 들어보니까 경우 없는 분 아니시더라. 빨리 동서가 사과해야 일이 편해져. 저번에 들어보니까 새벽 밤새도록 문 두드리고 무슨 우퍼 스피커 천장에 설치하고 난리 났다며? 질 수밖에 없는 싸움 괜히 불 붙이지 말고 제발 동서가 굽혀. 그걸 지금 응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초에 형님이 이사 가지만 않았어도 이럴 일 없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동서가 애초에 층간소음 문제로 나 힘들게 안 했으면 될 일이었지. 꼴 보기 싫었을 내가 꺼져줬는데도 계속 문제 겪고 있으면 동서 쪽이 고쳐야 하지 않을까? 형님, 제발요. 그러지 마시고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서 다시 윗집으로 오면 안 될까요? 아니다. 그냥 제가 윗집 살 테니까 형님이 제 아랫집 사는 걸로요. 아님 형님 이사 간 집 사진 찍어 보내봐 주세요. 저랑 사는 곳 바꾸자고요. 네? 동서, 진짜 산후 우울증이 많이 심한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거든? 제발 약 챙겨 먹고 치료를 받아.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야. 저 정말 미칠 것 같다니까요. 제발 저 좀 도와달라고요. 미안 동서. 난 윗집에 사과하라고밖에 할 말이 없네. 동서가 원한다면 중재는 해줄 수 있어. 형님, 제발요. 저 진짜 죽는다니까요. 저 죽으면 다 형님 때문이에요. 관짝 들어가면 층간소음 없으니깐 괜찮겠네. 동서는 끝끝내 고집을 부리며 사과하지 않았고 윗집과 갈등을 키워가고만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더 피해받을 수밖에 없는 아랫집의 입장임에도 말이죠. 힘들어하는 건 분명하지만 본인이 저지른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으니 이런 고통도 죄다 자업자득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네요. 선을 넘고 사람 배려에 감사할 줄 모르던 동서. 지금은 제발 돌아와달라며 울며 빌고 있지만 머리에 총을 맞지 않고서야 그럴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들 둘 다 키우고 장가도 보내고 내년이면 환갑을 바라보는 여성입니다. 오늘은 평소 잘 챙겨보던 채널에 제 사연을 좀 보내볼까 하고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60평생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 중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기가 막혔던 일이에요. 흔히들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망한다는 속설 들어보셨죠? 그런 속설을 믿는 건 아니지만 저도 누군가에겐 시어머니 되는 입장으로서 정말로 그 일을 겪을 뻔했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할 테니 많은 공감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아이들이 어릴 때 교통사고로 남편과 사별했어요. 가진 거라고는 남편의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이 전부였고 어렵사리 지하 새방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지냈습니다. 그래도 살림 좀 해봤다고 시장에서 싼값에 내놓은 가게 자리 하나 맡아서 분식집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먹는 거 입는 거 아껴가면서 아이들은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게 최선을 다하면서 말이죠. 그 결과 아이들은 원하는 대학도 가서 현재 2명 다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어요. 다행히 장사도 잘 되는 편이고 부동산 투자를 했던 것이 대박이 터지면서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답니다. 작은 아들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온 동창생과 아이가 생기는 바람에 대학생이던 때 일찌감치 결혼을 했고, 큰 아들은 얼마 전에 동료의 소개로 만난 간호사와 작년에 결혼을 했답니다. 두 놈 다 장가를 보내고 나니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큰 며느리는 신혼을 얼마 즐기지 못하고 아이를 가진 바람에 현재 임신 중입니다. 설을 앞두고 두 며느리들과 이야기 좀 해보려고 단톡을 하게 되었어요. 얘들아, 이번 명절엔 어떻게 할 거니? 당연히 어머니 도와드려야죠.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형님이 임신 중이셔서 기름 냄새가 역할 수도 있으니까 음식을 가게에서 하면 어떨까요? 그래, 그러는 게 좋겠구나. 그나저나 큰애는 요즘 몸 상태 어떠니? 아이는 잘 놀아? 네, 어머니. 안 그래도 오늘도 병원 다녀왔어요. 영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게 자꾸 처지더라고요. 애구머니나. 병원에서는 뭘 하던? 그러게 많이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그냥 쉬라니까. 답답해서 어떻게 그래요. 바람도 쐬고 해야죠. 근데 너무 무리했나 봐요. 이번 명절에 못 오는 거니? 아무래도 당일에 얼굴 뵙고 식사만 하고 와야 할 것 같아요. 친정에도 안 가고 쉴 거거든요. 형님, 따로 필요하신 건 없고요? 식사라도 잘 하셔야 하는데. 역시 내 생각해주는 건 동서뿐이네. 어머니, 저 이번 명절에는 당일에 갈게요. 그래, 그렇게 하렴. 몸이 자꾸 힘들어서 어쩐다니. 임신하면 컨디션 조절이 힘들다니까 별 수 있나요? 그나저나 어머니, 저 갈비 먹고 싶어요. 작년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LA 갈비요. 그리고 생선조림인데 생선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지난달에 해주셨던 거 또 해주세요. 그래? 알겠다. 먹고 싶다니 해줘야지. 형님, 거동이 많이 불편하세요? 운동 삼아서 가게에도 오시고 그러세요. 동서, 나 병원 갔다 왔다는 말 못 들었어? 그리고 시장 냄새가 너무 역해. 동서가 잘 모르나 본데 내가 좀 예민하거든. 그리고 몸 무거운 사람한테 오라가라 하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저는 그저 형님이 답답해 하시니까 산책 겸 오시라는 거였죠. 내가 명절 당일에 간다고 해서 안 입고 와서 괜히 그러는 건 아니고? 형님,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라니까요? 아니긴 뭘 아니야. 가만 보니 동서, 나 얄밉지? 내가 명절에 음식 안 도와줘서 그러는 거지? 왜들 그러니? 둘 다 그만하고 큰애는 명절에 보자. 푹 쉬고 있어. 그리고 둘째야, 내가 옆에 야채 가게에 양배추 주문했는데 그것 좀 받아놔라. 네, 어머니. 아무튼 제사는 지내지 않지만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먹을 수 있게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명절 당일에 새벽같이 와서는 배고프다며 밥 타령을 하더라고요. 임산부기도 하고 먹기 편하게 생선 가시도 발라주고 닭도리탕 살만 발라서 주기도 하고 옆에서 살들이 챙겨주었어요. 몇 번 그랬더니 그걸 또 당연하게 생각해서 바보같이 임신한 며느리 비위 맞춰준다며 다 해줬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큰 며느리가 건강하게 출산을 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신생아가 어찌나 귀엽던지요. 가끔은 며느리들을 대할 때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둘 다 성향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큰 며느리는 자신도 사자 직업이라는 대단한 자존심을 내세우며 아이를 낳고 나서는 여왕 대접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큰아들은 싸우는 것도 싫어하고 큰 소리 내는 거 싫어하는 성격이라 그러려니 하면서 큰며느리 성격을 다 받아줬고요. 바라는 게 많지만 그만큼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성격이었어요. 해주면 고맙단 소리도 안 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답니다. 반대로 작은 며느리는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자랐지만 어른을 공경할 줄 알았어요. 바라는 게 너무 없어서 제가 오히려 퍼주고 싶을 지경이었습니다. 자신이 배고팠던 시절에 제일 즐겨 먹던 게 떡볶이인데 제가 운영하는 분식집을 보면 옛날 생각이 난다며
부지런히 일 배워서 자신도 베풀며 살고 싶다고 하는 기특한 며느리죠. 그래서 저와 장사를 같이 하고 있는 거랍니다. 누가 보면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차별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시는데 저는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무튼 큰 며느리는 자신이 누리는 상황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며 지냈어요. 더운 여름이 한참 기승을 부릴 때 큰 며느리가 제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바쁘세요? 아니, 오늘은 좀 한가하네. 영준이는 잘 크고 있지? 그럼요. 어찌나 먹성이 좋은지요. 에너지가 너무 넘쳐서 제가 기가 다 빨리는걸요. 현석이가 바빠서 같이 도와주질 못해서 고생하네. 아이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지. 그래서 그런데 몸보신 좀 하게 저 닭백숙 해주세요. 집에서 해먹자니 맛도 안 나고 혼자 더운데 언제 그걸 끓이고 있어요. 닭백숙이 먹고 싶어? 네. 그래도 어머니 음식은 잘 넘어가서 좋더라고요. 그니까 이번에 닭백숙 해주세요. 알겠다. 언제 먹고 싶니? 혹시 오늘 저녁은 안 되시죠? 말 나온 김에 먹고 싶긴 한데. 먹고 싶은 건 먹어야지. 내가 가게에서 해갈 테니까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우와,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시기 전에 연락 한번 주세요. 오냐? 이따 보자. 며느리는 가끔씩 저에게 음식을 해달라고는 했습니다. 임신했을 때부터 자주 음식을 해줬는데 입덧을 하는 와중에도 제 음식은 잘 넘어간다며 몇 번 해준 게 이렇게 되었죠. 워낙 아이 돌보느라 힘들어해서 주말이면 집에 가서 직접 밥도 해먹이고 그랬습니다. 아들 녀석이 밤을 지새우고 집에 못 오는 날이 많아서 혼자서 밥도 잘 안 챙겨 먹고 그럴까봐 걱정이 되었죠. 하지만 역시나 그게 버릇이 되었는지 마치 밥을 차려주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도 바보 같은 저는 며느리를 위해 닭백숙을 해다 바쳤죠. 살도 직접 발라서 먹기 좋게 해주고 생선 요리 해다 주면 살다 발라주고 제가 머리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며느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모자라 알고도 모른 척했던 것 같습니다. 다 해먹이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는데 큰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백숙해줬다며? 매번 그렇게 고생시켜서 어떻게 해? 뭐 어떠냐, 남도 아니고 며느리인데. 넌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 아니, 엄마한테 부탁할 거 있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겸사겸사 전화한 거지. 부탁할 게 뭔데 그래? 해줄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해줄게. 너희들이 편해야 나도 편한 거야. 아니, 사실 지혜가 너무 힘들어해서 베이비시터를 고용할까 하거든. 지금 약간 우울해하는 것도 같고. 그래서? 이왕 베이비시터 고용하는 거 그 돈 들일 바에는 엄마가 한 달 정도만 봐주면 안 될까 싶어서. 우리도 남의 손 빌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족한테 도움받는 게 낫잖아. 엄마도 장사를 하는 입장이라 지금 당장 답을 해줄 수가 없네. 둘째랑도 상의해봐야 하고. 그건 그렇지. 재수 씨랑 충분히 얘기해보고 나한테 알려줄 수 있어? 이런 부탁하는 것도 미안한데 엄마가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해줬으면 하는데. 알았다. 내가 곧 연락하마. 큰애가 혼자 있어서 더 그런 거야. 병원일 바쁜 건 알지만 가끔 데리고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이고 아이 맡기고 둘이 데이트도 하고 그래. 알겠어, 엄마. 연락 줘. 저는 장사를 같이 하는 작은 며느리와 대화를 했습니다. 평생 돌봐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직원들도 있으니 걱정 말라며 되려 저를 안심시키더라고요. 그렇게 둘째 며느리의 배려로 첫째 아들 내외와 함께 살면서 아이를 봐주게 되었습니다. 취업이라도 하려는 것 같아서 아침부터 자기 직전까지 최대한 아이한테 신경 안 쓰게끔 제가 다 해줬어요. 하루 종일 아이를 보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었지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를 보고 있자니 힘든 것도 싹 가시더라고요. 저는 개인 생활까지 포기하며 가정부 노릇을 해줬습니다. 때 되면 밥 차려줘, 빨래해줘, 용돈도 줘. 큰며느리는 고마운 줄 모르고 아이 맡겨놓고 놀러 다니기 일쑤였고요. 저에 대한 배려가 아예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잠깐 외출이라도 하려 하면 아이를 핑계로 못하게 했어요. 어느 날은 큰 며느리가 친구들을 만난다며 나갔는데 밤 12시가 넘는 시간이 돼서도 연락 한 통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다 못해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미 술을 잔뜩 먹었는지 혀가 꼬부라졌더라고요. 아가, 어디니? 어머니 어디긴요? 친구들 만나고 있죠. 왜요?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놀고 있니? 어머니가 영준이 봐주시잖아요. 그래서 노는 건데요? 언제 들어올 거니? 너무 늦게 다니면 위험하잖아. 걱정돼서 전화한 거야. 아, 진짜. 어머니 옛날 분이시지만 요즘 사람들 심리를 너무 모르신다. 제가 이때 아니면 언제 놀아보겠어요? 예, 내 말은 그 뜻이 아니잖니. 아니긴요. 아, 어머니 완전 구닥다리셔. 저 친구들이랑 노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너 지금 말이 조금 지나친 것 같다? 술 마신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도가 지나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도가 지나치다니요. 아, 솔직히 돈도 많이 드리는데 이 정도는 봐주셔야죠. 시터 월급 보통 250 정도인데 어머니니까 용돈 겸해서 100 더 드리는데 불만이세요? 돈 받고 일하시는데 이런 건 좀 감수하세요. 하, 지금 너랑은 대화가 안 되겠구나. 알아서 잘 들어오고 그만 연락하자. 네, 시간이 갈수록 아나무인인 태도에 점점 지쳐갔어요. 저도 싫은 소리, 못된 시어머니 소리 듣기 싫어서 꾹 참고 한 달 채웠습니다. 둘째 며느리와 다시 장사를 시작하는데 어찌나 홀가분하고 상쾌하던지요. 그러다 저에게 검은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껴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CT, MRI, 조직 검사 등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했는데 안타깝게도 유방암 초기 판정을 받았어요. 살 만큼 살고 그동안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으니 몸이 망가져도 이상할 게 없었지만 제 딴에는 큰 충격이었죠. 큰아들 내외에겐 비밀로 하고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항암 치료도 병행하니 몸이 많이 약해져 가게를 예전처럼 운영하기 어려워지더군요. 결국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로 결심하고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큰 며느리가 작은 며느리에게 아이를 봐달라며 연락을 했다는데 기분이 나빴다며 둘이 나눴던 메시지를 보여주더라고요. 동서, 요즘 어머니 어디 안 좋으셔? 어머니요? 어머니 늘 비슷하시죠. 그리고 환절기이기도 하고 장사도 하시고 하니까 이래저래 피곤하신가 봐요. 왜요? 아니, 예전 같지 않으신 것 같아서 연락도 잘 없으시고 말이야. 그러면 형님이 먼저 해보시면 되잖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지난번에 아이 봐주신 것도 있는데 내가 실수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해. 눈치 보여서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시구나. 무슨 부탁이길래 그러세요? 아니, 사실 나 해외여행 가거든. 그이랑 미국에 좀 다녀오려고. 아, 그러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영준이도 좋아하겠네요. 아니, 그이 학회 때문에 가는 건데 나도 따라가서 여행 좀 하려고 그러지. 그런데요? 가시면 될 건데 뭐가 문젠데요? 영준이까지 데리고 가면 여행이 아니고 훈련이잖아. 혹시 동서가 애 좀 봐주면 안 될까? 형님, 저 장사하잖아요. 저희 그이도 집에 거의 못 들어오고 어머니까지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요? 저는 안 돼요. 아, 동서 그러지 말고. 아니면 동서가 어머니한테 말씀 좀 드려주면 안 돼? 어머니도 쉬셔야죠. 매번 이런 식이면 좀 그래요. 매번? 이런 식? 지금 동서는 누구 편이야? 같은 며느리끼리 정말 이러기야? 왜 신경질이세요? 솔직히 형님이 어머니한테 그동안 영준이 봐준 거 감사하다는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그것까지 동서가 왜 신경 써? 동서는 동서 할 일만 신경 쓰라고. 왜 오지랖인데? 오지랖이 아니라요. 사람 된 도리가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물론 손주 봐주실 수 있죠. 형님 임신했을 때도 그렇고 안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땀 뻘뻘 흘리시면서 백숙 고아다 드리고 갈비, 밤새 재놨다가 다 구워서 갖다 드리고 매번 영준이 봐주시면서 볼 일도 못 보시고 어머니도 장사하시고 쉬셔야 하는데 형님 고맙단 말 제대로 한 적 없잖아요. 내가 안 했다고? 대신 돈으로 드리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리고 어디서 손이 형님한테 큰 소리야. 형님 대접 받고 싶으시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하세요. 친정 엄마한테도 이러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우리 친정까지 들먹여? 동서 제정신이야?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냐고. 아니요. 저 그러기 너무 귀찮거든요. 괜히 힘 빼기 싫으니까 말 좀 그만 거세요. 대화할 가치도 없어요. 와, 동서 그렇게 안 봤는데 은근 여우짓하네. 두고 보자. 얼마나 잘하는지. 결국 큰며느리는 본인의 친정에 손주 녀석을 맡기고 미국인지 어딘지를 다녀왔나 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 같지 않으니까 눈치 빠른 큰며느리가 제 뒷조사를 했나 보더라고요. 가게에 잘 오지도 않았는데 요 근래 들어 자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주변 상인들이랑 말도 섞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연히 제가 암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고 재산 상속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큰며느리는 병원에 복직해 다시 근무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나 두고 보기로 했는데 문제의 그날이 오고 말았죠. 몸도 아프기도 하고 세상만사 다 귀찮아져서 조용히 넘어가려 했지만 큰며느리가 생일상을 차려놨다며 연락을 해온 거 있죠. 본인은 근무하러 가야 한다며 와서 식사하라고 온 식구들을 불러 모으더라고요. 아들들도 제 생일인 만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일찍 퇴근해서 함께하고 싶다며 찾아왔고요. 큰아들 집에 가서 차려진 생일상을 보는데 아주 기함하고 말았습니다. 생일상이 아니라 웬 음식물 쓰레기 가져다 놓은 것처럼 너무 어수선하고 더러웠거든요.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지만 아무렇지 않게 큰 며느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 지금 집 도착했다. 어머니, 저 근무 중이에요. 생신상 차려놨는데 마음에 드세요? 아니, 근데 이게 다 뭐니? 생선 가시에 닭뼈에 수박 껍질에.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평소에도 그렇게 드셔서 일부러 준비한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제가 얼마나 정성을 쏟았게요? 아, 아니다. 준비하느라 고생했겠구나. 그렇죠? 어머님 생각하는 건 저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그 뼈 발라놓느라 얼마나 개고생을 했는데요. 그러니 남기지 말고 다 드세요. 알겠다. 맛은 어떠세요? 레시피 보고 조리한 건데? 너무 맛있구나. 잘 먹을게. 아, 맛있으시다고요? 하하,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하네요. 그럼 다 드시고 설거지 부탁드려요. 제가 내일 오전에 퇴근하는데 생선 요리도 뼈 요리라 설거지 안 하면 냄새 나서요. 그래, 알았다. 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황당했습니다. 저는 기분 나쁜 티를 참아 자식들 앞에서 낼 수 없겠더라고요.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본 작은 며느리가 식구들을 데리고 근처 갈빗집으로 갔습니다. 시원한 커피까지 한잔하니 겨우 노여움이 풀리더라고요. 큰아들은 제게 연신 미안하다며 사과를 했고 제 눈치 보기 바빴습니다. 제가 과연 이런 취급을 받으려고 지금까지 악착같이 살아왔나 조금 후회가 됐습니다. 당연히 재산 상속을 해주는 것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죠. 그날 큰아들 내외는 심하게 다투었고 큰며느리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큰아들은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여 곧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한참을 옥신각신하더니 양육권과 친권은 큰아들이 가져왔고 큰며느리는 면접 교섭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더군요.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다시는 큰아들과 엮이고 싶지 않다며 독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결국 재산은 작은 며느리에게 분식집 건물과 집, 그리고 두 아들에게 각각 10억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저야 더 이상 가져봤자 무의미하니까 작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로 하고 아무것도 남긴 게 없어요. 이혼 후 2달 정도가 흘렀을까요? 큰 며느리가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말이냐? 다짜고짜 연락해서 앞뒤 구분 없이 무슨 소리야?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시냐고요. 재산 상속 다 하셨다면서요? 그래, 내가 내 자식들한테 해준다는데 왜? 아니, 제 생각은 안 하세요? 저도 그 집 자손 낳았고 키웠어요. 저는 며느리 아니에요? 적어도 지금은 아니지. 영준이 낳아준 건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데 너 위자료도 받고 이혼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재산 이야기를 하니? 어머니가 그렇게 티만 안 냈어도 저희 이혼 안 했거든요. 아, 생일상 말하는 거니?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 이혼시켰다 생각하는 거야? 그게 발단이었잖아요. 그냥 기분 좋게 드시지 기분 나쁜 티 내셔가지고 그이가 저한테 전화하게 만들고 그러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너 참 웃기는 아이로구나. 세상에 시어머니 생일상을 그따위로 차리는 며느리가 어딨어? 음식물 쓰레기도 아니고 남은 음식 가져다 놓고서는 뭐가 어쩌고 저째? 어머니가 잘 드시는 걸로 한 건데 뭐가 문젠데요? 싫으면 싫다고 말씀을 하시지 왜 뒤통수 치시냐고요. 지나가는 개도 그것보단 잘 차리겠다. 내가 언제 너한테 며느리 도리 강요한 적 있니? 아, 됐고요. 저도 며느리였으니까 저한테도 재산 물려주세요. 동서랑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가족이 아닌데 내가 왜 너한테 재산을 물려주니? 돈 이야기할 거면 그냥 꺼지렴. 제 새끼도 버린 년이 돈 냄새는 맡고 싶어서 아주 발악을 하는구나.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 아니야? 너야말로 어따 대고 재산을 운운해? 네가 낳은 자식 누구보다 잘 키울 거니까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앞으로 자식 생각해서라도 정신 차려라. 차단할 테니 앞으로는 연락하지도 말고 이미 끝난 사이인데 자꾸 이렇게 연락하면 나도 곤란하고 기분이 별로네. 그럼 차단하마. 어머니, 어머니. 그 이후에도 큰 며느리는 종종 연락해 저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위자료라 생각하고 뭐라도 주면 안 되겠냐고 난리를 치는데 결국 큰 아들이 접근 금지, 통신 제한을 걸어버리더라고요. 아이 엄마로서 최소한의 대우라도 해주려 했는데 인간 같지도 않은 모습에 다들 지쳐버렸던 겁니다. 어느 정도 큰일이 마무리되고 저희 집안에도 조금씩 평화가 찾아왔어요. 분식집은 더 승승장구해서 밀키트 사업과 홈쇼핑까지 진출했고 두 아들 모두 병원에서 과장으로 진급도 했습니다. 저는 항암치료 예후가 좋아 더 이상 치료를 안 받아도 될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고요. 작은 며느리와 분식집을 운영하며 여생 행복하게 살 예정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급식 봉사도 시작했고 조금은 바빠져 보려고요. 초기이긴 했지만 죽을 병에 걸렸다 다시 되살아났으니 그만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며 살아갈 거예요. 누구처럼 욕심 안 부리고 타인의 행복도 저희 행복이다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작은 아들의 권유로 얼마 전에는 운동도 조금씩 시작했고 사는 데 있어서 활기를 찾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욕심을 부리면 끝이 없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아는데 그러면 안 된답니다. 베풀물 받는 만큼 나도 상대방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고 그보다 더 아낌없이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소소한 도움을 받는다면 다른 누구에겐 딱 받은 거에 3배만큼만 베풀어 보세요. 그럼 언젠간 자신에게 매우 큰 행복으로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릴게요.